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이수페타시스 공시를 냈습니다. 바로 제2호 인수계약에 대한 철회. 주주들이 바라는 부분이었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시까지 나오니 주가는 시간외에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지금 인수계약 철회만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심할 거냐? 여기에 또 다른 불확실성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시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이수페타시스 이 유상증자를 아예 철회한 건 아닙니다. 유증 철회는 아니다. 시설 자금으로 이 공장 증설하는 데 쓰이는 2,500억 규모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 유상증자는 진행한다. 그런데 제2호 인수에 대한 자금 사용 목적, 자금 조달 목적이 삭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상증자 권리락일부터 해서요. 신주 배정 기준일 저희가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들이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유상증자 일정에 맞춘 매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거고, 근데 이 공시 내용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공시가 연달아서 4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당사는 제2호와 2024년 11월 8일 이때가 유상증자 발표했었던 그 날이죠. 이때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2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할 예정이었었는데 이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와 주식 매매 계약서 여기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어떤 귀책 사유가 제2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계약상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오늘 25년 1월 23일 매도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제2호죠. 제2호에게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지했다. 통지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거고 제2호 입장에서는 이게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거 우리가 계약서를 봐야 된다. 어떤 회사 간의 인수와 합병에 있어서는 서류가 보증이고 돈이 신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서면을 통해서 그 권리에 대한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으로 딱 봤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2호가 잘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제2호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수페타시스가 모든 계약 취소할게 이렇게 통지를 한 거죠. 통지. 그래서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저희는 무엇을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는가? 바로 법적 분쟁입니다.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나올 가능성 분명히 열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2호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2호는 거기에 있어서 그냥 수긍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서 제가 매 영상마다 거의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해제에 대한 조건 다시 한 번만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내용에서 이 계약의 해제, 다시 말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를 인수함에 있어서 구주 인수하고 신주 인수하고 전환사채 매수하는 거 이게 총 합쳐가지고 3천억 규모였습니다. 이걸 해제하는 조건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입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해제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한 해제, 다시 말해서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제이오나 둘 중 하나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리한 자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상호 합의입니다. 상호. 그리고 나서 이수페타시스의 책임이 있을 때 그리고 제2호의 책임이 있을 때 지금 이 공시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요. 제2호가 뭔가 귀책 사유가 될 만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계약 해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제가 인수를 상호 합의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때 말고는 계약 해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만한 뭔가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한 것이고, 이 통보가 됐다라고 해서 제이오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수긍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는 이 부분을 불확실성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리고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 인수에 대한 철회하는 부분, 유증을 철회한 건 아니지만은 이수페타시스가 시설 자금으로만 유증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출과 그리고 이익에 대한 증가,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2021년도 8월에 이수페타시스가 고다층 PCB 이 생산 늘리려고 유상증자 600억 원 진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성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의 고다층 PCB가 더 공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의 제품 인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 그리고 데이터 센터 향, 고다층 PCB가 공급이 됨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 여기에 있어서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예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자체적인 자금으로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현금 보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수그룹이 돈이 별로 없는데 지금 만드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딸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제이오 인수 철회는 지금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만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 앞으로 제이오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열어두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다. 2,500억 규모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매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과거에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진행했을 때 주가 변동을 주는 주요 일정들 체크하는 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 그리고 1차 발행가 공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는 21년도 8월 600억 원 유상증자 발표에 따른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수페타시스가 2,500억 원 유상증자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일정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가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멤버십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리고요, 실질적인 매수 언급과 매도 언급을 드리는 그런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요, 제가 이수페타시스 실제로 매수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이때가 주말이었죠. 공시 발표가 11월 8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장 종료 후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는데 월요일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럴 때 좋은 기업은 할인 매수 기회가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서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수페타시스가 공시가 나오고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천천히 시점 봐서 들어가고 분할 매수로 진입하자라고 해서 11월 12일 이때 첫 매수 언급을 드렸어요. 이수페타시스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유상증자 하락 종목은 조정 기간이 제각각이라 반등 시점이 첫 매수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규 매수 의견 드린다라고 11월 12일 날 언급드리고요. 세 번의 추가 매수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일정이 그때 당시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1차 발행가가 첫 수익 실현 기회로 보고선 제가 직접 계산한 계산식, 여기에 맞춰서 1차 발행가액이 얼마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저희는 시장 가격과의 괴리, 이런 부분들로 매도에 대한 저희는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12월 3일 날 제이오 인수 포기한다는 김삼봉 회장의 결단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해요. 근데 저는 이때 여기에서 부분 수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수 중에서 현재 15% 정도 매도를 좀 하셔라. 그리고 수익 실현 해놓자. 왜냐하면은 방금 전 내용은
이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공시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2호 인수 포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공시 보여드렸잖아요. 공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수익 난 게 있으면은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일부 수익 실현하는 거 이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7일 날 소액주주연대가 이수페타시스와 면담을 갖는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유증철의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희 멤버십 채널에 이수페타시스 유증 이슈로 11월 12일 최초 매수 의견 드리고 14일, 18일, 12월 2일 총 3회 추가 매수 의견 드렸다. 그리고 12월 3일 아까 보셨죠? 15% 정도 부분 수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30%대의 지금 수익 구간이므로 지금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금일 전량 매도 의견 드린다. 저는 이거 유증철회 논의에서 유증철회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증철회나 제2호 인수철회에 대한 부분 오늘 공시로도 보셨잖아요. 공시 먼저 내야 됩니다. 사측에서 공시 내면 그만입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제2호 인수를 철회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해제 사유에 해당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합의나 아니면은 서로 간의 귀책 사유 아니면 정부 기관의 금지 조치 이 정도 틀에서 결정이 나고 이거는 또 공시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주주 면담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설득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익 났던 거 팔자라고 해서 1월 7일 날 어떻게 됐죠? 기사 올라오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어요.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오늘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수페타시스, 제2호 인수계약의 해제, 유증철회 등은 모든 투자 판단과 관련된 이 공시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 공시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혼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정말로 규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멤버십 채널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수계약 해제 조건 중 1번은 상호합의다. 그리고 제2호 인수계약 해제, 유증에 대해서 멀티레이어 보드죠. 고다층 PCB 여기에 대한 신규 시설 투자 목적으로만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 매수를 다시 들어갑니다. 유상증자 스케줄이 점점 다가오는데 권리락일 1월 17일이고 1월 6일까지 매수하면 신주인수권 증서를 갖게 되는데 이 이전까지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제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권리락일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일 이런 것들 혼동 방지하려면 일정 우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었으니까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는 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다시 금일 2차 우리는 두 번째 전량 매도하고 다시 매매하자. 그래서 최초 매수 의견을 드린다라고 해서 1월 13일부터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 시간의 상한가고 저희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가 넘어요. 그래서 1월 13일 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저희는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수페타시스를 보다 보면은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혔을 때 실질적으로 금감원의 제동이 있고 금감원은 직접적으로 금지 조치를 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상증자의 철회나 아니면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유상증자 공시에 접근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오고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에코프로 HN이 있었어요. 에코프로 HN이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그룹이 아니에요. 전구체 만드는 기업인데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의 대부분이 시설 자금으로 쓰인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 주주들 반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손 벌리는 거잖아요. 손 벌리면서 우리가 이 유상증자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 더 지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 공장 더 짓는 이유는 저희의 제품 공급을 상대방 이 거래처에서 너무나 더 원한다. 그래서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다. 만들면 만드는 대로 다 팔린다.
그러니 우리가 시설 자금으로 활용할게요 라고 하면 유증에 대한 부분, 이 명분의 타당성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일정에 맞춘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은요, 유상증자는 최초로 공시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벤트가 끝나는 일정은 신주의 상장입니다. 상장. 마지막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상장된 주식 현재 주가와 그다음에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했던 그 가격, 이 가격과의 괴리를 따져서 상장 이후에 주가 하락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횡보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멤버십 채널에 입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을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언제 들어가는지, 추가 매수 시점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매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멤버십 채널에서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그다음에 매도 의견 드렸던 거, 이 종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날짜에 어떻게 글을 썼는지 보면 되잖아요. 아까도 이스페타시스 언제 말씀드렸죠? 처음에 11월 12일 날 말씀드렸죠. 최초 매수 언급. 추가 매수까지는 적어놓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은 다 해놓고 있죠. 그리고 1월 6일 날 전량 매도 의견 드렸던 거. 그리고 기존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들어와 계셨어요. 공시 이전에 매입을 해놓고 계셨던 분들이 나중에 입장을 하신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수익 난 부분만큼 하단이지만 원금 도달은 안 했지만 비중 조절하자. 그리고 비중 조절하고 11월 13일 날 또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수익률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30.35%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거는 신규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의 수익률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21%대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내일 주가를 바라볼 때 최소 뭐 또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그리고 일정에 따른 매매 이걸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에서 일정만 잘 맞춰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한 두세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종목들이 이스페타시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티웨이 항공, 이 오늘 매도 의견 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편입이후 21.89%, BHI 35.58%, 어제 날짜 매도 의견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KCS 34.62%. 그런데 모든 종목의 플러스는 아니죠. 저희는 모든 수익과 손실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일이 잡아드리지만은 저희가 아니다 싶을 때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저희도 매도 의견을 손절 의견을 드린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쭉 보시면은요, 이 종목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 드렸던 종목의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상당히 주목할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공시로 포착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아낸 종목이거든요. 아까와 같은 경우도 이스페타시스도 저희가 직접 매수 리포트 직접 써가지고 올려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 예전에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 하셨던 분 중에 김학주라는 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종종 3프로TV 언더스탠딩에 출연하시죠. 이분이 직접 이 상장 전 단계부터 해가지고요, 투자했던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해서요, 저희도 편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 물량이 엄청나게 적어요. 유통 물량이 엄청나게 적다라는 것은 주가의 변동이 클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한번 이 어떤 이슈가 붙잖아요. 바로 품절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절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잡고 싶어도 못 잡을 수 있는,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그런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저희는 편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은 데다가 이전에 들어왔던 이런 투자자들이 아직 매도하고 나갈 그 단계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는 아직 남아 있고 이 투자 종목에서 저희는 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언급 확실히 드리면서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멤버십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549-6912번입니다. 저희 사업자 공식 대표 번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신청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 3개월 25만 원, 다른 금액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0-7549-6912번으로 신청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저 벤자민이 직접 멤버십 채널 운영에 관련돼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채널은요. 딱 목적 하나입니다. 수익 추구입니다. 수익 추구. 앞으로 멤버십 채널에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신청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증권투자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투자 관련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고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과 멤버십 채널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